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터러시 영리한 영화교육 리포트에서 이제 영화 현장과 교육 현장에 어,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는 토크쇼에서 진행을 하게 된 구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영상으로 공개되는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지금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나누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초등학교 교사이고 2019년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도망자의 지도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영화 교육 중점 학년을 대상으로, 즉 5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영화 지도를 했던 교사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의 비밀 시나리오를 쓴 김효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망자에서 주인공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걷기왕을 연출한 백승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감독님은 영화 걷기왕을 연출하신 이제 현장에 계신 감독님이고, 요 학생 두 분과 선생님은 이제 중점학교 사업이 실시됐던 영도초등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학생이고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주고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각각 답을 해주시면 그 답을 듣고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백승화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걷기왕이라는 이제 2016년에 만드신 영화가 영화 교육 현장에서 자료나 교보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뭐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창작자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염두를 해두고 만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많은 감독님들이. 근데 뭐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이제 제가 걷기왕을 촬영했는데 이제 촬영하고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어쨌든 제가 좀 그 당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영화에 담고 싶어서 저도 이제 제 세대랑은 또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 어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교육 현장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염두해서 처음부터 염두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했던 지점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좀 그 학교에서 상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상영하고 상영 후에 이제 학생들 만나는 자리들을 꽤 많이 여러 번 가졌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었어요. 약간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또 의외로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걷기왕 같은 영화를 되게 반가워하셨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영화들이 이제 몇 년에 한 편씩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뭐 이런 영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아이들 상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걷기왕도 그렇게 좀 쓰였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거와 약간 이어지는 질문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제 영화 리터러시 중심의 영화 교육,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를 통해서 언어 교육과 창의력 교육 그리고 뭐 인성 교육, 약간 전반적인 교양과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이제 영화와 접목해서 하는 교육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창작자로서 그 영화와 교육을 접목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좀 이렇게 지향하는 방향성 혹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면 그에 좀 부합하는 작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뭐 방금 얘기하신 우리들이나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네,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영화 교육
교육과 관련해서 뭐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평소에 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관제 네. 연출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교육적인 부분까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강의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고민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몇 번 영화 교육과 관련된 문의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제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좀 교육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음악이나 미술과는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대리 체험의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다른 예술 분야와는 좀 다르게 좀 어떤 다양한 인물이나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대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들 특히 저는 뭐 윤가은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들이나 우리 집 같은 그 장편 영화도 좋지만 같은 감독님 영화 너무 같은 감독님 영화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콩나물 같은 영화도 단편 영화기도 해서 특히 또 이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에 좀 더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입하기도 좋고 해서 그런 영화들을 같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평소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윤가은 감독님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작년에 영화 동아리 활동 지도교사를 해주셨던 김재영 선생님에게 실제로 그 동아리 지도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이론이 있더라도 이론과 현장에서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처럼 워크북이 있고 지도 이제 안이 있더라도 이렇게 학교 내에서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 만들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창의력과 뭔가 유연한 사고를 이렇게 이끌어내야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고 좀 팀워크를 잘 이렇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지도교사로서 혹은 뭐 약간 세미 창작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네. 학생들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방과후에 너무 바쁩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방과후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또 음악 전담을 했거든요. 음악 전담을 하다 보니까 담임 교사가 아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 내는 빼기가 힘들어서 정해진 동아리 시간 금요일마다 이제 뺐는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또 불러서 하고 아침에 살짝 불러서 하고 그렇게 짬짬이 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이제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지도를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아이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제가 저하고 감독 학생하고 참 캐스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영 선생님에게도 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점 학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교사로 참여하시면서 영화라는 단어와 교실이라는 단어,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두 단어가 합쳐진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뭐 어떤 접점을 느끼신 게 있는지 혹은 뭐 이런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게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이라고 하면 뭐 학생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고요. 네.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먼저 영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활동 속에서
뭐 아이디어 구상이라든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연출가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길러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연기도 잘하지만 그 연기도 처음에는 이만큼 수준이었다면 나중에 그 표현력이 더 극대화되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 또 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의식도 서로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점, 또 영화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정서적인 공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하나의 좋은 이제 소재가 되기도 하고, 영화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것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교육과 영화는 접점, 그거 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잘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교사들은 뭐 물론 영화 하나를 보면서 보통은 스토리나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영화 연구학교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사들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예를 들면은 음악은 스토리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또 이제 샷은 어떤 효과를 더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 어떤 효과가 더 부각이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게 교사로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도 좀 더 이 아이가 자신감 있게 그 역할에 어울리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해 나가면서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교사로서 필요한 그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도 어떤 아이들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조금 자기가 단독적으로 좀 이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서로 이제 부딪혀 가면서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서로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경험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깊숙한 얘기를 들어서 뿌듯하네요. 또 아이들한테 바로 학생들한테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영화의 이제 그 교육에 그 사례로 쓰였던 작품의 감독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를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지영 선생님이 백승환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보통 아이들이 촬영을 할 때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장면 전환이 짧게 바뀌어서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좀 이제 영화가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할 때 장소가 바뀌는 것이 하나의 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는 앞에 놔두고 계속 쭉 이어서 그렇게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 던져주고 맡겨놓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갖다가 짤막하게 이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5분이면 5분대로 쭉 이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가 NG가 나게 되면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좀 하면 좋을지, 컷을 어떻게 나누어서 설정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촬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영화 용어로는 롱테이크라고 하죠. 이게 나눠서 찍어서 만들어야 하는 장면임에도 그거를 롱테이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아이들이. 네.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는 말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네, 사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한 기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아이들과 어쨌든 저도 뭐 함께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은 특별히 제가 더 많거나 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난감한 기분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희 촬영장에서는 그렇게 몰아서 보통 몰아 찍는다고 하는데 쭉 찍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실제로도 찍기도 해서 뭐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만 그냥 생각한다면 글쎄요,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영화들을 기존의 영화들을 조금 이제 컷 단위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반대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분해해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확인해 보면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편집에 대한 어떤 편집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편집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해가 있다면은 그런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이제 그래서 편집을 막 공부시키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영화들을 가지고 그 영화가 반대로 컷 단위로 어떻게 찍혀 있고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음 찍었을까 이런 걸 반대로 좀 거꾸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해 주신 것이 저보다 사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방법은 저도 좀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재영 선생님도 이렇게 박승호 감독님에게 여쭤보실 게 있으실지.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네. 작년에 추성윤이십니다란 영화가 있던데 네네네. 거기서 스크립터란 걸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크립터가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생들과 작업하실 때도 스크립터를 맡은 학생이 있나요? 그런 초등학교에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스크립터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더 이제 성인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고 사실 본인 스크립터들도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뭐 스크립터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현장에서 스크립터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못하거든요. 뭐 해야 되는 거 자꾸 놓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스크립터는 글쎄요. 일단은 뭐 영화 현장에서 뭐 영화 현장이 뭐 제작 촬영장도 있지만 그 사전에 이제 제작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다 촬영하고 나서 이제 후반에 편집하거나 음악 작업하는 기간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을 전체적인 동안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것들을 좀 기록하고 시켜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할 텐데 감독님 옆에서 약간 사실은 감독이 약간 외장하더라고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독이 하는 말들을 다 체크해놓고 적어놓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업 갔을 때 이게 저번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도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감독님 옆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스크립터가 이제 그런 사람이고 뭐 화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저희가 영화가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실용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실제 찍는 순서는 뭐 뒤에부터 찍었다가 앞에 찍었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를 좀 연결짓는 것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뒷장면을 먼저 찍었는데 그 다음에 앞장면을 찍었으면 그거에 대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씨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스크립터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 옆에 이렇게 붙어서 항상. 네. 옆에서 딱. 알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터는 비유하자면 약간 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관,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기억이 완전치가 않으니까 뭐 그때 어떤 상황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찍었는지, 뭐 때문에 뭘 못 찍었는지, 뭐 왜 순서가 이렇게 된지를 기록해주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이죠. 굉장히 그런 역할이고 감독님도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하실 게 있으실지. 네. 사실 저는 그 이제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찍으셨다고 해서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마 선호하는 역할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를테면은 뭐 촬영, 뭐 카메라를 잡고 싶어 한다던가, 혹은 뭐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한다던가, 반대로 뭐 조금 덜 선호하는 역할도 있을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스크립터 같은 역할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뭐 역할을 뭐 분담을 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또 선호하는 역할은 혹시 있었는지, 네, 학생들이. 일단 저도 감독님처럼 주인공이나 이 배우 쪽을 많이 하지 않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주인공은 그냥 이 주연 학생 혼자고, 나머지 이제 학생도 겨우겨우 캐스팅을 했고 카메라에 왕창 몰리더라고요. 카메라하고 편집 쪽에. 아무래도 장비를 만지는 것이 아이들이 좀 멋져 보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제비뽑기를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카메라 한 대 한 서너 명씩 붙어야겠구나. 그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버튼 한 번씩 누르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도 경합이 되면 어쩔까 했는데 다행히 경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민원 같은 게 많아서 이걸 또 배우한테 몰리면 오디션을 봐야 하나, 정말 마지막엔 그 생각까지 했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네, 캐스팅은 잘 해결됐고, 그리고 장비에는 여러 명을 그냥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 김재영 선생님이 답하시자마자 조금 그렇긴 한데, 김재영 선생님이 요 녹화가 좀 미뤄지면서 이후에 있던 일정이 좀 이렇게 피할 수가 없게 돼서 중간에 먼저 자리를 일어나셔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 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김재영 선생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영 선생님은 이제 가셔서 저희 구도가 약간 바뀌었죠. 구도가 바뀌어서 하던 얘기를 좀 이어가서 선생님이랑 감독님이랑 질문을 좀 더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이정 선생님 이렇게 감독님한테 여쭤보실 게 있으실지. 네, 저는 그 똑같은 시나리오나 원작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고 이제 한 영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똑같은 원작이나 시나리오마다 어떤 감독님이느냐에 따라서 영화 작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감독님만의 스타일이나 색깔을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입혀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렵고 원론적인 질문. 네, 굉장히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는 인터뷰라 그래서 질문들이 되게 다 뭔가 좀 어렵네요. 어렵고 네, 심오한 질문들도 많은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들마다 다를 것 같고, 만약 원작이 있는 영화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에 나왔던 영화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지금 2020년에 다시 만든다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 같은 그냥 특별한 상황에서도 뭐 과거의 그 영화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대적인 것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감독들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본인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서서 뭐 학생들이 뭐 카메라를 더 좋아한다던가 어떤 걸 좋아한다던가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이를테면 뭐 촬영적인 걸 더 재미있어 할 수도 있고, 미술적인 걸 더 좋아하는 감독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좀 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분야들을 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만의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 좋은 어떤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뭐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어차피 근데 제가 원작이 있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서 네, 제가 보통 써서 연출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 뭐 다른 사람이 원작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부분이나 혹은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감독님도 이제 이재영 선생님에게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하나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영화 교육 워크북으로 네. 그걸 통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셨다고 전에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워크북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뭐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어떤 여러 단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학생들이 어떤 단원을 좀 흥미로워했는지 그리고 왜 흥미로워했을지 이런 것들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요즘은 저작권이라고 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교육은 이제 정보윤리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학생들이 이미 이제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쭉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아까 김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를 만져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학생들이 거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 기술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샷의 각도나 빛의 조절 이런 걸 배우면서 서로의 사진을 이제 찍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거를 이제 찍은 현상을 이제 찍어 놓은 거를 쫙 붙여 놓았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위에서 찍은 거는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재미있어 하고 짤막하게 나온 거 키가 작아 보이네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무성 영화라고 하죠.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음성이 없는 영화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더빙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이게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답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요소들이 교육적으로 쓰일 때 또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각자 좀 다르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둘이 오래 기다렸는데 학생들이랑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현 양하고 효주 양은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사실 이렇게 뭐 만드는 경험보다는 보는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연기도 해보고 하니까 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3학년 때 꿈이 영화 배우였는데 그 영화 배우를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어서 약간 긴장되기보다는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효주 양은 저는 흔치 않은 기회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고 편집 과정 보면서 마치 직업 체험하는 기분이었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촬영할 때나 촬영 준비할 때 기다린 적도 있는데 그때 그 시간 동안 즐겁기도 했고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영화에 한 발자국 뭐 다가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준비해온 듯한 티가 조금 나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누가 짜준 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한 답변입니다. 좀 더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을까요? 효주 양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을 해봐주면. 시나리오는 작가가 쓰고 투자는 투자자가 하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영화를 찍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뭐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영화 감독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 아마 다른 좀 예술 분야랑 좀 먼저 비교해 보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미술이나 뭐 혹은 음악, 문학 이런 것들과 영화가 가장 다른 거는 영화는 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뭐 음악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럿이서 하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예술 분야잖아요. 그리고 뭐 문학 같은 것도 글쓰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미술 같은 것도 혼자서 이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분야인데, 사실은 그런 영화는 혼자 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촬영 감독은 촬영 카메라는 촬영 감독이 하고, 녹음은 또 녹음 감독이 하고, 다 감독들이 따로 있고, 그랬을 때 영화 감독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오케이 NG만 하고. 근데 결국에는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뭐 큰 배 같은 뭐가 있을까요? 해적선 같은 큰 배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선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뭐 배 움직이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노 젓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근데 영화 그 선장은 결국에는 뭐 어디로 가자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배를 이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좀 전체 많은 스태프들이 각 분야마다 감독들이 있는데 그 맡은 감독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좀 이끄는 모으는 것이 감독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술 화가는 이제 보통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본인이 그냥 그리지만 영화는 감독이 하고 싶은 주제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본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화 감독이 제일 저는 이제 항상 영화 감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뭐 연출을 잘한다라는 뭐 이를테면 뭐 컷을 되게 잘 짜고 뭐 글을 잘 쓰고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 스태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잘 나누느냐 내가 스태프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반대로 스태프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소통 같은 것들을 감독이라면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영화 감독은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뭐 카메라 들고 찍으면은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감독은 현장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각 분야의 스태프들을 한 방향으로 좀 이끄는 역할,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감독 역할입니다. 좀 어렵죠. 네.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인지 극영화인지 그리고 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감독의 역할이 또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죠. 네. 또 주연 학생 감독님에게 뭐 이제 배우들이 쉬는 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배우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배우가 아니라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실제로 뭐 쉬기도 하고요. 뭐 쉬어야 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다음 장면을 위해서 뭐 분장이나 뭐 옷을 갈아입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이 길거나 뭐 길어졌을 때는 본인 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대본을 많이 보시면서 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겠다. 실제로 뭐 연기를 해보기도 하고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통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갖는 건 아니고 배우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뭐 쉬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사람들끼리 밥도 먹고 네, 그냥 그렇게 쉬면서 본인의 연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혹시 학생들에게 좀뭐 궁금한 네. 게 있으실까요? 저도 뭐 학생들한테 학생 시기에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좋은 이유가 뭔지가 저는 항상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왜 좋은지 네, 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전 최근에 막 테넷이나 담보나 걷기형이나 뭐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등 뭐 여러 가지 영화 봤는데 그 영화들 모두 저에게 살짝 즐거움도 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가 가장 감명 깊게 보였습니다. 되게 화려한 연출이기도 하고 또 각 역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CG인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만 같은 그런 편집 기술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캐리비안의 해적을 책으로도 한번 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시리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종류 중에 장난스러운 키스라는 이제 15세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내용은 되게 불법으로. 탄탄하고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그 로맨스라다 보니까 장난스러운 키스 그게 좀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제 저희한테는 캐리비안 해적이 굉장히 익숙한 영화인데 놀랍게도 캐리비안의 해적은 저 그 효주 양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전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영화를 이제 좋아하게 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혹시 뭐 좀 더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감독님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선생님이나 학생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기왕에서 이제 캐스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 분들은 어떤 기준점으로 뽑았는지 궁금해요. 기준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보통 이제 상상 속의 인물이잖아요. 내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인물을 어떤 상상을 하면서 쓰는데 이제 그런 인물을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저 혼자 쓰다가 결국은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는 시점에는 또 많은 분들이랑 함께 보고 예, 이제 캐스팅을 이제 누구를 캐스팅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걷기왕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주연 배우 심은경 배우가 함께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라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한번 이렇게 보통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실제 캐스팅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할 때 좀 뭔가 얼굴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심은경 배우라는 그 사람을 좀 이제 상상하고 다들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다들 심은경 배우 같은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심은경 배우가 제 걷기왕 같은 영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라서 캐스팅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그냥 상상만 하고 있다가 뭐 실제로 이제 어떤 뭐 기회가 닿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면서 캐스팅 제안을 하게 돼서 했는데 뭐 어떻게 운이 좋게도 배우가 또 재밌게 봐서 그 시나리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캐스팅이 된 경우고요.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던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는 어떤 인물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볼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런 어떤 뭐 정확한 뭐 머리 스타일은 대충 이 정도 뭐 길이 혹은 뭐 어떤 체격 뭐 이런 뭐 성별은 이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혼자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배우들을 찾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실제 그 배우가 전에 연기했던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배우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더 하면 내가 원하던 역할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효주 양도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왕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비행기에 손가락으로 찍는 부분이 가장 좋았는데 혹시 네. 감독님께서는 되게 애정 가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네 사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저희 동네에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여기도 하나요? 네, 그래요? 저는 네. 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이제 걷기왕 보신 분들은 가끔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비행기 찍어서 뭐 100개 찍으면 뭐 소원을 뭐 들어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미신처럼. 근데 다른 서울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만 있었나 보다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그냥 이야기에 넣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나서 근데 뭐 영화적으로 잘 뭐 만들어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장면 자체는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화 현장에서는 굉장히 체화돼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영화를 처음 만들어 보고 교육의 차원에서 받거나 실행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새롭고 또 좀 다르게 다가오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그 교육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늘상 있는 일인데 영화인에게 그런 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그렇게 느끼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새로워하시고, 그런 게 뭔가 영화와 교육이 이렇게 멀지만 또 맞닿아 있는 면이 많고 또 재밌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렇게 보고회에서 모임은 좀 서로 약간 얘기를 나눠보는 가벼운 느낌의 자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힌트를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후에도 저희 영화교육 리포트에서 나올 보고들을 좀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영화 교육과정 기준 연구개발의 연구 책임자 송영애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개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저희 연구에 대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의 가장 핵심이었던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즉 총론과 강론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4일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 예상대로 혹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현재 그 연구 마무리, 보완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들은 영화학, 또 영화교육, 또 교육학, 현장 교사 분들로 총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연구 진행하면서도 우리끼리도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구를 더더욱 잘 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연구했던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영화 교육, 영화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요. 또 그동안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가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의견만으로는 저희가 어떤 재정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여러 조사들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델파이 조사, 또 현장 실태 조사, 그리고 해외 사례 조사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델파이 조사의 경우에는 영화학, 교육학, 현장 교사 총 2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굉장히 고강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현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학교를 다 하면 좋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전국 9개 학교, 24명 교사, 그리고 354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좀 더 심층적인 토론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눌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점은 여의치가 않아서 모든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 354명의 경우에는 이제 나름 교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한번 좀 맞춰보려고 애를 썼고요. 역시 영화교육은 주로 고학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 2학년 교급은 94명, 3, 4학년은 99명, 5, 6학년은 161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또 최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역시 또 현장에서도 또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하면서 초등학교 영화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표준안은요 총론 및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모든 교육 사례들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교급별로 교육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안도 약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제시하려고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의견도 모아지고 저희도 실감한 정책들에 대한 제안도 하고요. 또 온라인 영화 교육에 대한 방향도 이런 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연구 그 과정과 연구 내용은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자문단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검증도 받아왔고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영화 교육 표준안 중에서 총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영화 교육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교육은 영화의 감상과 창작 활동 과정에서 예술적 소양과 감수성을 기르고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기초 예술 소양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영화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영화 예술의 창의적 향유 활동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보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 교육은 예술적 소통 및 공감 역량, 또 창의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문화예술 향유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을 핵심 역량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마무리 중이긴 한데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영화 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영화 교육과 영화 리터러시 교육의 성격 혹은 개념에 대한 정리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영화 교육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종합예술인 영화를 통해 이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영화 감상 및 비평에서 만들기까지 통합하는 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모든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인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 교육을 통해서 최종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다 모여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먼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추구하고요. 또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또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등의 인간상을 최종 목표로 삼아봤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총론 말씀을 드렸고요.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영화 교육 총론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강론도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영화 교육의 교육 영역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의 감성에서 만들기까지 모두 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영역을 감상, 표현, 생활화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표현이라는 말을 제작 대신에 창작 대신에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영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창작 혹은 제작이라는 말 대신에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교육 영역 3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교육 영역별로 학습 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일상과 세계를 바라보고 영화적 소재로 자유롭게 상상하여 글로 적어보고 완성된 이야기로 확장하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를 잡아봤고요. 더불어서 이미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도 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완성된 어떤 작품으로서의 영화라기보다는 사진 혹은 동영상 같은 이미지 촬영 정도를 표현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보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그 영상 콘텐츠들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이미 활용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그 능력에 대한 교육들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이라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감상 영역의 목표는요, 영화를 보고 주제를 파악하고 느낌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잡아봤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종류의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도 잡아보았습니다. 생활화 교육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 보면 저희가 가장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 혹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영화 교육이 아니라 보편 교육으로서의 영화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추가시킨 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 및 문화유산으로서 영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등의 영화 향유 활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또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 혹은 영상물들을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보 활용 능력 및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도 잡아보았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교육 영역은요, 이제 그 하위 단계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또 더 뒤이어서 성취 기준으로까지 저희가 발전을 시켜보았는데요. 간략하게 그 큰 개념 이 지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 영역의 경우에는 발상과 창작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발상이라는 핵심 개념 안에는 관찰과 탐색, 영화적 상상, 영화적 구상이라는 내용 요소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더불어 창작이라는 핵심 개념 속에는 원리와 기법, 영화 기술과 영상 언어, 연기와 촬영, 표현하기, 공동체 의식과 협동, 결과물 나눔이라는 내용 요소들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감상 영역에서는 보기, 읽기, 나누기라는 핵심 개념을 포함시켰고요. 보기 핵심 개념에는 이해, 또 읽기 핵심 개념에는 분석과 가치 판단, 나누기 핵심 개념에는 표현, 토의, 경청이라는 내용 요소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생활화 교육 영역에서는요, 향유, 융합, 연결 및 적용이라는 핵심 개념 안에 향유 안에는 즐기기와 비판적 수용, 융합 안에는 다양성과 관계 형성, 연결 및 적용 안에는 활용 및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 요소를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디테일한 사항들은 지금 마무리 보완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식의 큰 틀 안에서 그 강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학년별로 성취 기준까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 2학년 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표 하나에 다 넣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 감상, 생활화 교육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표현 영역에서는 발상과 창작, 또 감상 영역은 보기, 나누기. 여기에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를 아직은 다루지 않는 걸로 해서 빼두었고요. 생활화는 향유, 융합, 연결 및 적용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발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화적 발상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발상 부분 보시면 내용 요소의 관찰과 탐색, 영화적 상상. 저희가 영화적 구상은 3, 4학년도 넘겼고요. 1, 2학년은 아직 넣지 않았는데요. 거창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재미있는 인물을 찾아보고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읽어본 동화나 만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역시 그림이나 이야기로 서로 얘기할 수,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발상 핵심 개념의 성취 기준을 정해 보았습니다. 창작의 경우에도요, 원리와 기법 내용 요소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부만 이곳에 정리를 해봤는데 플립북을 만들어 보고 동영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체 속 그림을 다양한 크기의 사진으로 찍어볼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클로즈업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서 촬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삐뚤게 약간 기울어지게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한데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영상 언어부터 창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 어떤 내용으로서 성취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연기와 촬영은 아직은 그 완성된 영화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 카드에 있는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표정을 따라해보고 그 표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볼 수 있다 정도의 성취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의 성취 기준도 정해 보았습니다. 감상의 경우에는요, 보기 핵심 개념 안에 내용 요소 이해를 보시면 성취 기준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첫 단계이겠죠. 영화를 보고
일단은 사실은 1, 2학년 수준에서는 줄거리 파악도 물론 다들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고 정도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취 기준을 정해보았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잡아봤는데 이게 의외로 현장에서 그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들을 파악하고 등장인물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입장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이 진행된다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성취 기준을 정해보았습니다. 뒤이어서 나누기 핵심 개념 중에 내용 요소를 표현으로 잡았는데요. 영화를 보고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인상적인 인물을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그린 그림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정해보았습니다. 생활화의 경우에도요, 조금 이제 아직 더 다듬고 마무리하는 중인데, 일단은 영화를 흥미롭고 친밀감 있게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태도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취 기준에 포함이 되었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세상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통해서 닮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왜 닮고 싶은지, 혹은 영화를 통해서 장래 희망을 생각해 봤는지, 이런 식의 성취 기준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취 기준들은요, 저희가 마무리 중인 성취 기준들의 일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문 의견 받으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마무리 중입니다. 3, 4, 5, 6학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역별로 한번 이렇게 성취 기준은 나란히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표현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제 1, 2학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발상과 창작이라는 핵심 개념은 동일하고 이후에 내용 요소가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발상에서 영화적 상상 보시면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동화나 만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동화나 만화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대로 5학년이 되면 5, 6학년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이야기 소재를 찾아볼 수 있다. 일상 나의 주변에서 영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 인물이나 주인공이나 혹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하는 성취 기준도 5, 6학년에서는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아래 영화적 구상의 경우에는요, 이제 상상했던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과정일 텐데요. 5, 6학년이 되면 글로 적어보는 과정까지도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창작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할 수 있을지, 교사 역량으로 가능할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 환경들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표현 영역의 창작의 경우에는 절대 높은 성취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용 요소를 언뜻 보시면 영화 기술, 영상 언어라는 어려운 말들이 등장하지만 성취 기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화 기술과 영상 언어 3, 4학년 성취 기준 보시면 친구의 모습을 다양한 크기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볼 수 있다. 또 영화 촬영에 필요한 기초 촬영 장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촬영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뭐 이렇게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더 논의 중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한 촬영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사용할 스마트폰, 내가 사용할 어플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조명기구이고 촬영기구인지 정도까지의 따로 추가적인 장비 구입 없이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활용하게 될 장비에 대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차원의 성취 기준을 넣어보았고요. 5, 6학년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직 지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문장을 다듬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영화의 언어적 요소, 쇼트, 색, 빛, 사운드,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 5, 6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커트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서 쇼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또 특정 장면이라든지 특정 영상 쇼트, 커트 위주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빛의 그 차이점을 구분해 본다거나 하는 식의 조금 약간만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영상 언어, 영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마무리 다듬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기와 촬영, 표현하기, 공동체 의식과 협동, 결과물 나눔도 1, 2학년에 이어서 지금 3, 4학년, 5, 6학년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표현하기 보시면 3, 4학년에서는 일단은 이야기를 짜는 것에까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거창한 장편 시나리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상과 상상과 구상을 통해서 탐색과 상상 구상을 통해서 온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영화의 소재거리들이 어떻게 그 장면화가 될 수 있고 대사가 될 수 있고 행동, 지문이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한 4컷, 8컷 정도의 만화, 즉 뭐 스토리보드의 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들이 3, 4학년에서 진행이 된다면 5, 6학년이 되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커트, 쇼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배치를 시킨다거나 어떤 쇼트로 만들어 볼까. 이것도 물론 영화 한 편 전체가 다 아니고요. 한두 쇼트, 한두 커트에 대한 어떤 그 논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런 식의 성취 기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 조사 해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영화 만들면서 친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게도 가장 좋았던 점도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좋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힘들다는 걸 뭐 새삼 다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1, 2, 3, 4, 5, 6학년 수준에 맞게 저희가 성취 기준을 짜고 있습니다. 감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영화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다른 교과목이라든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화를 활용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영화 감상은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 감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성취 기준까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보기, 읽기, 나누기로 나누었고요. 핵심 개념을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나누기까지만 있었고 3, 4, 5, 6학년에서는 읽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줄거리 파악하고 뭐 주제 파악하고 또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해 보는 것, 또 혹시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던 경험은 없는지 회상해 보는 것 등이 보기, 이해, 내용 요소에 포함을 성취 기준으로 포함을 시켜 보았고요. 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위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느낀 점을 나눈다든지 또 그 가치 판단 내용 요소를 통해서 그 인상적이었던 주제에서 어떤 의미 부여를 본인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뭐 조금은 약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차원의 작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취 기준에 한번 포함을 시켜 보았고요. 나누기의 경우는 이제 영화를 함께 본 후 느낀 점들을 뭐 글이나 그림이나 또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 대한 그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 완성을 위해서 마무리 중인 사항입니다. 마지막 생활화 교육 영역에서는요. 향유, 융합, 연결 및 적용이라는 핵심 개념 안에 또 즐기기, 비판적 수용, 다양성, 관계 형성, 활용,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 요소를 포함을 시켰고 역시 이제 3, 4학년, 5, 6학년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성취 기준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신에게 적합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한 영화를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뭐 5, 6학년 정도까지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성취 기준들을 한번 저희가 정해 보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고요.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접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또 오히려 편협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다양한 어떤 그 문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3, 4학년에서는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함을 경험해보자. 그리고 이해해보자.
또 5, 6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규모를 키워서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키워보자 뭐 이렇게 한번 계획을 그 성취 기준을 잡아보았고 또 관계 형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감상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혹은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도 다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영화 속 캐릭터나 캐릭터를 통해서 친구나 가족 관계를 자신의 친구나 가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또 함께 보면서 나중에 타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들도 저희가 성취 기준에 언급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연결 및 적용은요. 이렇게 영화 감상을 통해 혹은 창작을 통해 또 이렇게 어떤 향유나 융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 모든 교육의 효과로서 물론 아직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효과를 바라는 건 좀 무리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다양한 습득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영화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미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다른 교과 내에서 그 교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영화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화를 통해 지식도 습득하지만 또 더불어서 영화에 대한 지식도 영화의 어떤 영상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았고요. 또 다른 예술 과목과의 연계 속에서도 우리가 5, 6학년 가보시면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다른 예술 과목들과의 연계 속에서 또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통해서 이런 소양들을 기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목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거창하게 한번 성취 기준을 잡아보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내용 요소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은 뭐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인물에 대한 생각, 또 줄거리에 대한 생각 등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영화 교육을 통해서 물론 뭐 국어 과목 시간에 영화를 봄으로써 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영화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도 있고 한 여러 부분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학생의 학생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매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곳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역할을 영화가 한다고도 하던데요. 말하자면 자신 스스로를 알아낼 수 있고 또 자신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진로를 알아낼 수 있고 하는 등등의 또 영화 교육이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에 저희가 성취 기준에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 현장 실태 조사, 또 해외 사례 연구 등등도 진행을 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총론과 강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교급별로 사례와 지도안도 개발 거의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고 또 정책 제안,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했던 연구들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완성이 되면 조만간 완성이 되니까요. 상세 연구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도초등학교 교사 최병인입니다. 저 코로나19 관계로 마스크를 쓰고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교육 중점학교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주제는 영도 시내 프로그램 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제로 2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활동이 부진했던 부분도 있어서 2019년 사례와 함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영도 시내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제로 Circumstance, 영화 교육, 환경 교육 조성, Interactive and You, 배움 속 영화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Experience, 학교 속 영화 및 문화예술 체험을 주제로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추고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교 실태 분석 및 운영 과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새롭게 경험해보고 싶은 분야는 영화 감상 및 제작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화 읽기와 제작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교육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는 영화 제작 실기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교육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찾았습니다. 저희 영화교육 중점학교는 5학년 학생 3개 학급 53명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하였고 전교생에게 또 다양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화교육 60차시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12차시는 영화진흥위원회 개발한 워크북을 적용하였고 그리고 교과 재구성을 통해서 48차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율활동에서 학년 특생활동으로 6시간, 학교 특색활동으로 2시간, 그리고 범교과 인성교육으로 1시간에서 총 9시간, 그리고 진로활동으로 진로탐색활동 1시간, 진로설계활동 2시간 해서 3시간, 총 12차시를 재구성하여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재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문화예술교육 재구성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작권 보호교육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통해서 또 미래 영화인으로서 어떻게 진로를 설계할 것인지에 관련된 수업도 재구성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교과목 속에서도 영화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관련된 차시를 찾아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 성취 기준에 따른 재구성 내용을 분석하여서 이 관련 단원에 맞게 함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해왔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과제 1입니다. 운영과제 1에서는 영화 교육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학교 장소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영화실입니다. 영화를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앞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무한 상상실을 구축했고요. 또 큰 강당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영화 발표회나 문화예술 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영화 교육 관련된 다양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영화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해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활동을 하면서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 그리고 소품들 그 다음에 포스터들 이런 것들도 전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올해 그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하면서 7월 3일 이제 KBS 뉴스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이날 촬영하는 날 한
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방송에는 한 17초 정도 단편으로 나가서 학생들이 단신으로 나와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실에 영화 관련 도서와 영화 DVD를 구축하여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빌릴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 관람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감상문도 작성하면서 또 학생들의 영화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비키 영화제를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그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그 자리 좌석 뛰어앉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또 이 영화가 자막을 읽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키에서 필름 앤 펀이라고 영화를 읽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교실에 초청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영화 읽기 수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다양한 영화 관련된 소식들을 안내를 했고요. 저희 또 학부모님께서는 뭐 교육감과의 대화 이런 곳에도 참여하셔서 영화를 어떻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 건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교육감님과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에도 참여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저희가 협의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협의회도 가지고 수업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신 분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과 저희가 어떻게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영화교육 공모형 직무연수를 15시간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영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연수가 필요했는데요. 지금 보는 장면은 저희가 흰여울마을,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흰여울 문화마을에 직접 답사를 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 갔다 온 곳입니다.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경아 선생님과 김재영 선생님께서는 제28회 교육방송연구대회에서 부산시 3등급 수상하셨고 또 전국에서 3등급을 수상하시는 또 좋은 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영화교육 공개 수업을 했는데요. 7월 달에 동료 교원들에게 저희 영화 수업 지도안을 짜고 영화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영화를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어떻게 영화를 활용해서 수업할 것인지 학부모님들께 공개 수업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기 위해서 운영과제 2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 수준을 파악했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이 영화를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을 12차실을 활용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중점학교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 영화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능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학교에 와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또 학교 오는 재미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 영화 강사 수업을 종료하고 2학기 때는 담임 선생님과 재구성을 해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토대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이 만든 음악 영화 한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짧은 영상이어서 하나 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 장소에서, 그리고 뭐 아래쪽에서 찍는지 위에서 찍는지 옆에서 찍는지 다양한 샷으로 찍는 것들도 배운 대로 직접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아이들이 이렇게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영화 동아리를 조직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 장편 영화는 만들지 못했고 짧게 UCC 정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또 그 행사나 대회에 참여를 해서 소소하게 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영화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도망자라는 영화는 네,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넓은 바다상, 서울 어린이 창작영화제 작품상,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동상, 그리고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 장려상 등 학생들이 관련된 이런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휩쓰는 그런 영화를 학교에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서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교과 재구성을 통해서 영화교육 시수를 확보했고 또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해서 일반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화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간학습 안내, 그리고 영화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교수학습 계획안 예시입니다. 그 사회 인권 영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서 다양한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예시고요. 또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교과를 재구성해서 영화를 찍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2학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께 한 공개 수업의 목록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목록들을 작성하여서 또 사례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운영과제 3입니다. 영화교육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그리고 학생과 함께하는 어울림푹 영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이고요. 영화를 촬영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영화를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다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화 관련 체험학습은 올해는 사실 체험학습을 많이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자 여기는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뮤지컬 공연을 봤었고요. 그리고 또 놀이마루라고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서 체험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또 영화교육 체험주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육청 주간 행사에 참여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한 북적북적 북튜버라는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활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서부 테드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대회에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영상을 찍고 만들어 보고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나누는 의미에서 작년에 했던 행사들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도 매직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만들었던 이 영화들을 직접 여기 강당에서 상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예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축하 공연도 같이 하고 또 배우 및 스텝 인사 그리고 심사위원이 직접 되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활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예술문화축제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직접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을 연주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떤 체험 활동을 했냐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없고 학교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강당에 포토존을 만든다거나 또 화단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같이 학생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을 한번 하고 이렇게 이건 부산의 유일한 저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수영야류를 직접 친구들이 배우고 이 배운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학부모님들과 또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행사도 가졌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이렇게 찍은 활동을 사진을 찍어서 다양하게 전시를 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보고 소통하는 이런 문화예술 행사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성은 점점 올라진다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본 결과 학생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영상물들을 저희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고 직접 영상물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활동에는 이미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는 활동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작할 때 쓰이는 샷, 그리고 앵글의 변화, 그리고 효과음 삽입, 더빙 등 전문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저희가 챌린지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보라고 했더니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오고 자막도 잘 넣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영화 교육 활동이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만들어 온 결과물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화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서 저희 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영화에 대한 관심,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교육이 더욱더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움 속 영화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화 제작 능력 그리고 영화 리터러시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고 공동체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영화 교육을 통해서
영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심리적 감성 영향을 기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2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영화교육연구학교 그 공모에 응모해서 전국 최초로 또 영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중점학교를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적용을 할 것인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술 강사 중심의 그 영화 제작 활동에 조금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영화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수업을 하고 교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영화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구성 자료,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학생들이 또 영화를 만들면서 하는 활동들을 자료를 공유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산에 있다 보니 영화와 관련된 체험학습 장소라든지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활동 장소를 안내하여 학생들 주변 학교와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실력을 쌓아가고 또 공모형 연수로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저희가 영화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또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영화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패드를 들고 영화를 찍는 모습이 학교 곳곳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친숙하게 영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부산 영도에서도 충분히 12살 때 그 영화 감독의 꿈을 품었다는 봉준호 감독님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영화에 친근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봉준호 감독님 아니면 제2, 제3이 아니라 또 새로운 영화 인물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또 앞으로도 영화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작한 아까 말씀드린 영화제를 휩쓴 도망자 영화를 지금부터 상영할 건데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잘 찍었는지, 왜 이 영화가 또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서원초등학교 교사 오윤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영화교육 중점 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어떠한 추진 사항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저희 첫째로 2020학년도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세부 추진 활동, 이 부분은 교사 측면과 학생이 실제 활동을 했던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학년도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는 목적을 송원 3다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다르게 다높게 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 같이는 영화 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을 개인이 아닌 이제 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감상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르게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개별적인 개성이나 어떤 독창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단업계입니다. 이 부분은 영화 제작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궁극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크게 영화 제작, 영화 감상, 영화 이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영화 속에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서 영화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초등교육이다 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학생들이 5학년이 되면서 진로 교육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착안해서 진로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하면 진로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 활동입니다. 먼저 교사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교사 동아리나 혹은 교사 연구회 같은 것을 뜻하는 거고요. 첫째로 저희는 영화 제작과 영화 교육에 관련해서 저희 학교의 학년 자체 동아리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같은 학년의 학급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항상 이게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주기적으로 항상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좀 급하게 갑작스럽게 협의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고 추진할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항상 좀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이 영화교육 활동을 어떤 체험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과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수립되었던 학교 교육과정 그 안에서 최대한 영화교육을 좀 할 수 있게 좀 적용을 하려는 방안을 많이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교육의 방향과 학교 영화 교육에 관련된 영화 교육 연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연구회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 있는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교육 연구회인데요. 이 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초등교육에서 영화 교육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추후에 이제 어떠한 모임을 가질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인 좀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추진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이 연구회와 함께 저희가 따로 초등 영화교육 연수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과 좀 긴밀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문 강사 초청 영화 수업입니다. 여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해 주신 영화교육 워크북 프로그램을 강사님들께서 운영을 해주셨고요. 기존에 15차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는 강사님과 협의를 한 후에 20차시로 시수를 증대해서 수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사님들께서 영화교육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강사님들이 수업을 더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수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업은 강사님과 저희가 코티칭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표는 20차시에 담겨 있는 단원의 내용과 학습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수업은 제공해 주신 워크북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체험과 관련된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짝활동이나 모둠 활동 같은 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1인 1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수업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의 핸드폰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핸드폰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이제 영진이에서 제공해 주신 패드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지 어울림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건 저희 송원초등학교 교육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고요. 이는 인성교육, 지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뜻하는 건데 이 체인지 어울림 프로젝트에서 역점 교육 활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역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영화의 요소 중에 좀 배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극, 실제 연기 경험이 있으신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수업을 총 2차 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시에서는 간단한 좀 표현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2차 시에서는 춤곡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다 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끝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지 행복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교육 목표인 체인지와 접목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특색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이 교육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뭔가 개성이 있고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을 저희가 펼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아니었고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영화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영화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육연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과 사전에 협의를 마친 후에 영화 교육적인 요소를 좀 첨부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연극이라는 것은 연극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연극을 제재로 해서 어떤 인성교육이나 표현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펼치는 그런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표는 저희 교육연극 10차 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학습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배경을 설정하는 등 영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 교육입니다. 2015 개조 교육과정 국어과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학기에 책을 한 권을 읽음으로써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학생들이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독서를 하지 않고 영화 감상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의 영화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 감상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감상 후에 그 전 활동이나 후 활동을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학생들이 영화에 대해 좀 더 심층 있게 감상하는,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좀 교육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학급 특색 활동 3차 시 그리고 국어 교과 20차 시에 시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표는 저희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올려놓은 거고 오른쪽에 관련 차시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훑어볼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책을 정한 게 아니고 영화를 정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영화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과 충분히 협의 후에 영화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거나 비판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부분도 영화에 관련된 질문이나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결정된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였습니다. 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높았었고요. 이 부분은 독서 단원과 함께 각 저희 매 학기마다 토이와 관련된 국어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매 학기마다 영화를 감상한 후에 학생들이 직접 영화와 관련된 토의 주제를 정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었고요. 실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좀 커다란 사회적 담론이 좀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토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좀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는 매 학기 나와 있는 토의와 관련된 단원의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극 단원입니다. 저희 5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별도로 연극 단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연극을 즐겨요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배우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배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소품을 좀 만들어보고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나와 있는 건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이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표현 활동도 많이 하고 미술 교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간단한 소품 만들기 활동도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진로 교육입니다. 저희 5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교육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계획된 추진 사항으로는 학생들이 진로 체험 부스를 따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체험 부스는 따로 진행하지 못했고 저희 따로 별도의 진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 검사를 하기 전에 전후 활동으로 연관된 교과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요. 그래서 영화 관련 직업에 대해서 많이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차시 배정으로는 저희 실과가 4차시, 진로 활동이 2차시, 음악 활동 2차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로 교육 후에는 저희가 2학기 말에 별도로 지금 나와 있는 2가지 영화 직업과 관련된 책을 독서하는 활동 또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나와 있는 표는 실과와 음악, 교과에 관련된 성취 기준입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팀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학교에서는 원래 매년 과학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영화 교육과 연관을 지어서 학년 자체나마 과학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스팀 교육이라고 진행을 했고요. 첫째로는 조이트로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이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발명 이전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인데 이 부분을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홀로그램 영화관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이 3D 입체 영상을 직접 만들면서 어떠한 원리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 프로젝터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영화 교육을 하면서 총 2가지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감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인 영화제입니다. 강사님께서 수업해 주신 부분에서도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학년에서 자체적으로 1인 영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계획을 할 땐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영화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제작한 시 당시에는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제작을 했었고요. 상영회는 이제 완성된 영화를 모두 다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상 후에는 이제 영화에 관련된 어떤 소감이나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미술교과와 연계해서 영화 감상 후에 별도의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에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교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감상한 영화의 OST가 담겨있는 오르골 만들기 활동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첫째는 상황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직원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1학기에 이제 영화 교육을 계획을 하면서 전주에 있는 유관기관을 좀 많이 답사를 했었습니다. 실제 전주도 영화 산업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진흥정보원과 시민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었는데
실제 영화와 관련된 설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교육에서 영화 교육이 가지는 효율성과 필요성입니다. 원래 학급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를 하는데 더러 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좀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활동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좀 느꼈던 점인데 저희 반에 되게 조용하고 발표도 되게 소극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되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라거나 되게 활발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교육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영상 관련된 교육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영화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다시금 학생들이 이 영상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많이 접목을 하게 되면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영화 교육입니다. 올해 영화 교육을 추진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한 후에 내년도에 올해 영화 교육을 맡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도 영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보완될 수 있을 거라는 밝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영화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 초등교육에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상황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 가족의 공백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영화 교육을 함으로써 그 공백이 어느 정도 많이 채워졌고 또한 학생들도 되게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잘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영화 교육을 하면서 참 보람차고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